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우선 먼저 저희가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송 장비에 저희가 이상이 생겨서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정도 늦게 저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분 정도 늦은 만큼 저희가 결사의 각오로 오늘도 온라인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신데요. 방송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유입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주변 분들에게 얼른 방송 시작했다고 알려주시고 방송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독립군 복장으로 이제 온라인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었습니다. 보시고 또 다양한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다른 복장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지금 귀를 덮고 있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 복장으로 왔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토착애구를 청산했었던 그 마음으로 오늘 온라인 촛불 문화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때가 왔습니다. 본격적인 4.15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1700만 촛불은 우리가 광장에서 하나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적폐 세력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동물국계로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국회를 마비시켰습니다. 국회가 멈추자 정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의 나팔수 적폐 언론은 오로지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저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총선 승리와 문재인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입니다. 이를 통한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적폐 세력입니다. 박근혜가 살아나고 적폐 세력들이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촛불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단 없이 촛불혁명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야 됩니다. 친일 적폐 청산과 미래통합당 퇴출을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벌여나가야 됩니다.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15 총선 승리로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통합당을 반드시 박멸합시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온라인 촛불 문화제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정혜랑의 역사와 시사. 오늘은 경제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온라인 촛불 문화제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시작을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힘차게 외칠 테니까요. 마지막 구호를 세 번씩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차 온라인 촛불 문화제에 참가한 전군은 들어라! 친일 적폐 세력을 향해 진군하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주말인 오늘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랑의 역사와 시사, 줄여서 역시를 진행하는 광화문 촛불연대 공동대표 정혜랑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의 제2인자이고 유신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김종필 씨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어떤 분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느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물론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주의를 분리하려고 하는 의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즉 독재를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그렇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가 발전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빼앗아가는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탕진한 세금이 최소 189조 원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지금 우리 재난 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0만 원씩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이 어마어마한 돈을 뇌물로 주고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것을 알고 박근혜와 이명박이 처벌받은 것도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는 지금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여전히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의 수당을 가로채서 어디론가 빼돌렸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청와대 금고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온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빼돌린 돈이 스위스 은행에 있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로 날아가는 돈이 있는 한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우리는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추적하고 그리고 폭로하고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빼앗긴 자들이 빼앗기지 않고 이미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뭉쳐서 싸울 수 있는 결사의 자유,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파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독재 정권은 남미나 필리핀이 우리와 달리 경제적으로 몰락한 것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왔습니다. 천만에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싸워와서 저임금 경제구조에서 탈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에 우리 농민들의 많은 땅을 빼앗고 지주로서 소작료를 착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고 그리고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수탈하였습니다. 해방이 된 뒤에도 이들은 토착 외구와 친일파들을 통해서 대일 종속적인 경제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1965년부터 재작년 2018년까지 대일 무역 적자가 무려 6,2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0억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에게서 짜낸 것이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 약점을 통해서 작년에 아베가 우리에게 수출 규제라는 경제 도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예상과는 달리 우리 국민들이 결연히 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해를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을 공공연하게 아베를 두둔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강하다. 일본과 싸워서 득이 될 게 없다. 빨리 항복하자.
바로 지금의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승하는 토착 외구 친일 정당입니다.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면, 많은 의석을 얻게 된다면 또 일본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수탈하고 대일 종속적인, 완전히 종속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무리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오던 무리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15 총선은 한일전이고 총선 승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토착 외구 몰아내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잊지 마세요. 총선 승리가 밥 먹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나가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적혀있는 것처럼 그냥 24살 대학생입니다. 목소리만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번 연수구별에 출마한 민경호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경호 후보가 어떤 후보입니까?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마다 논란이 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민경호 후보는요, 예전에 산불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에 산불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쟁화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웃어넘긴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민경호 후보는 선거법을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통과되지도 않은 3가지의 법안을 가지고 본인이 이뤄낸 성과인 척 하면서 선거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들은 민경호 후보를 재공천하며 다시금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어떻게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민경호 후보에게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민경호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우리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국회의원 후보인지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혜랑 선생님께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 그대로 총선을 잘 치르면 정말 이 정치가 밥을 먹여주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슴 깊이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적들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딱 2가지 구호만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왔고요. 또 하나는 경제를 살리는 선택 미래통합당입니다. 이런 구호 2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죠. 마스크 예산 삭감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고 있는 게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리고 창조 경제를 들먹이면서 창조적으로 경제를 말아드시고 자기 호주머니로 집어넣은 사람들도 이 미래통합당이죠.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런 경제,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피켓을 들고 나온 우리 미래통합당의 선거 운동원들이라든지 후보들을 본다면 따끔하게 비판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부터 구호 한번 외쳐봐야겠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만 4번씩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촛불 이모티콘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구호를 적어서 타이핑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구호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산하자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친일적 폐세력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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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하자. 네, 좋습니다. 다음 순서는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코너이죠. 적폐 세력들을, 아니죠, 적폐들을 하나하나씩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대학생들의 적폐해부실이 준비 중이고요. 이어서 대진현 노래단 내일에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적폐해부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러스 전문의 이기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 전문의 고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과 정형외과 박사 김용환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다들 바쁘시겠지만 미통당 환자의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이 드러나 이렇게 급히 모시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바이러스죠? 네, TW19 토웨 바이러스입니다. TW19 바이러스라면 혹시 이완용이 알았다는 그 토착외고 바이러스인가요? 어쩐지 미통당 환자 맥에서 니온진이 맥에 느껴지더니요. 빨리 확산 방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미통당 환자가 자신이 토웨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 사실을 계속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통당 환자의 보호자인 나경원 씨가 어제부터 계속 병원에 전화를 걸면서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좌파 병원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이러면서 어찌나 항의를 하던지. 일단 한의학 박사인 제가 침을 먼저 놓겠습니다. 퇴! 뭐 하는 거죠? 지금 침을 놓고 있습니다. 퇴! 그냥 침을 놓으면 안 되죠. 더 센 걸로 놓으세요. 아, 그럼 가래침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각퇴! 좋습니다. 미통당 환자에게 TW19 바이러스의 일본 우익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간호사에게 자신의 이름이 미통당이 아니라 자민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그것은 미통당 환자의 성장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통당 환자의 조상은 친일 청산 실패의 원흉인 이승만이죠. 이 핏줄은 반민족 핵인 처벌법이다 반민특위 활동을 1년 만에 폐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미통당 환자는 그래도 자기들이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면서 독재는 뭐 그 와중에 정말 어쩔 수 없던 선택,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박정희 경제 성장의 진실을 알아보려고 박정희의 혈서 사진으로 피검사를 실시해봤는데요. 피검사 결과 민족성은 0으로 매우 낮은 반면 친일 수치는 100, 사기 수치는 99로 아주 높았습니다. 친일 수치, 사기 수치가 왜 이렇게 높죠?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한국 경제라는 게 사실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보니 그것 때문 아닐까요? 1965년 일본과 무역을 시작한 이후 54년 동안 흑자는 없고 점점 더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것만 봐도 제주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부리고 돈은 일본이 가져갔다고? 이거 완전 개새끼 마사오네? 미통당 환자는 태생도 친일파고 성장 과정도 일본에 엄청 의존되어 있습니다. 미통당 환자가 토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입니다. 제가 또 정형외과 전문의 아니겠습니까? 요새 건강보험도 적용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찾는 추나요법이 아니라 추방요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방요법이요. 네, 추방요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서 일본으로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기 저 멀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겠습니다. 현재 증상은 좀 어떤가요? 현재 미통당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우선 뇌에 빠가사리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가사리 증상이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교 수업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모조리 까먹고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에 동조하며 뇌가 우동사리처럼 변해가는 증상, 그것이 바로 빠가사리 병입니다. 나경원의 반민특위가 민족을 분열시켰다. 자한당 혁신위원장이었던 유석춘 교수가 했던 위안부 발언도 다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영훈이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악명 높은 책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 심재철은 이 책을 두고 이 책을 열심히 읽어서 무장한 전사가 되어 열심히 해보겠다. 몰랐던 부분을 일깨워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일제 주둔과 동시에 민족 비하에 적극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통당 환자에게서 애국열 결핍, 일본 애착증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리학계에서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희귀한 증상인데요.
역시 미통당에서 발견될 줄 알았습니다. 애국력 결핍, 일본 애착증이요. 네, 일본을 편드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한 일본의 앞잡이가 되겠다는 증상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죠? 한나라당에서 친일재산 한수법을 전원 반대한 것과 작년 일본의 경제 공격으로 온 국민이 분다고 함께 싸울 때 국민들의 판일 정서는 깡그리 무시하면서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 집착하는 어린애 정치 그만두라고 정부를 공격했죠. 이건 뭐 대한민국 정치인인지 일본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통당을 두고 국외의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출마 지역구를 일본 도쿄갑이나 오사카을로 하지 왜 굳이 동작으로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종합적으로 진단해봤을 때 미통당 환자는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그 속은 하나부터 10까지 일본인으로 변질되는 TW, 토착외구 바이러스 말기로 보입니다. 빨리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시술이 필요할까요? 미통당 환자의 맥은 이미 일본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한국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미통당 환자가 인정과 반성도 하고 있지 않아서 시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 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2020년 4월 15일 미통당 환자는 해체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 4월 15일 투표로 미통당을 해체시키고 총선 승리, 촛불 개혁을 완성합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미통당 저리 치워! 안녕하세요. 근해 공식 홈쇼핑. 오늘의 제품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물건이죠. 지금부터 제품 소개 들어갑니다. 공원 판결에서 일본 위에 뒷거래 우리 일본 자위대 국군보다 사랑해 국산 명품 명태 일제 짝퉁 진태 공짜로 달라고? 넌 경우가 없네. Made in Japan 도착 외구 청산하자 Made in Korea 국회를 국산화하자 Made in Japan 도착 외구 청산하자 Made in Korea 국회를 국산화하자 도착외구 청산하고 국회를 꼭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총선 꼭 승리합시다. 불매운동 일본 자극한다는 멍청이들 지소미아까지 파기하지 말라 그랬지 요즘 이게 제철 어서 오세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교환은 안 돼. Made in Japan 도착 외구 청산하자 Made in Korea 국회를 국산화하자 Made in Japan 도착 외구 청산하자 Made in Korea 국회를 국산화하자 Made in Japan 도착 외구 청산하자 Made in Korea 국회를 국산화하자 Made in Japan 도착 외구 청산하자 Made in Korea 국회를 국산화하자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도착 외구 놈들이 백제곤으로 미국 놈들 받들어 나라 망치니 친일 친미 매국도 적폐도 막아 우리 일본 나경원 누드신 제철 버리는 카드 황교안 함께 됐건 무소속 발자 홍준표 막말 제도 김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우리 대학생 청년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내일 공연 보면서 이성원 TV에서 이제 국회를 국산하자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리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에서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빠가사리병 나경원뿐만이 아니라 권영진 시장도 빠가사리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댓글들 지금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소개하는 코너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인데요. 다음 순서는 민심 토크 시간입니다. 네, 교복 입은 유권자가 온다. 만 18세를 넘은 고3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유권자층이 생겨나게 된 거죠.
선관위에서는 만 18세 유권자를 지금 5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민심 토크 첫 번째 시간 내 생애 첫 투표라는 주제로 강우준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노래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딱 만 19세 됐습니다. 오늘? 네. 그럼 오늘이 생일이신가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일 축하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생일이고 그러면 이제 만 19세에 투표를 하게 된 거죠. 네. 맞죠? 네, 내 생애 첫 투표. 제가 이제 만 18세 때 투표가 가능했으면 그때가 아마 대선이었을 거예요. 2007년 대선이었고 그때 투표했으면 이명박이 안 뽑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 지금 첫 투표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우준님은 혹시 첫 투표를 앞두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첫 투표라서 긴장되기도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중요한 국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기쁩니다. 설레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나요? 이번 총선에서요. 네. 근데 가장 네. 걱정되는 게 되게 많아요. 긴장과 설렘보다는 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난 잘 몰라 그냥 무효표 하려고 아니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등의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더 친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정치에 관심 갖는 친구들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빨갱이라는 반응이 가장 먼저 돌아오고 문정부를 문재앙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베나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잘못된 정보, 사회적으로 유해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데요.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그곳에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로 그 친구들의 생각이 고정되어서 어른이 되고 그렇게 사회에 유해한 작용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누구보다 일베나 유튜브의 유해한 채널들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일베가 표현의 자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그 의원을 잘 보다 보니 그 당 사람들 전부 다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일베 같았습니다. 정말. 친일은 기본이고 서로 성범죄 감싸줘 국회에서 난동 부려 온갖 부정행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남탓만 하는지 본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저 현 정부를 비판하기만 바빴습니다. 본인들의 만행들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가는데 그 사람들은 사퇴를 해도 망정이지 점점 더 길을 닫고 국민들을 탄압하려 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다들 기억하시죠? 전 당시 중학생이었음에도 제가 생각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과거입니다. 그때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이들이 지금 핑크색 옷을 입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꾸어 이번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도요. 정말 이게 말이 될까요? 친일 친미 정책을 세우고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치를 하는 저들이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 갖고 지켜보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시는 내내 여기서 또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N번방 사건이 굉장히 또 중요한 암시를 준 것 같습니다. 일베와 같은 이런 극우 성향의 정말 여기는 말도 안 되는 공간이죠. 이런 커뮤니티들이 실제 이 청소년들과 또 어린 친구들을 굉장히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단호히 조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건전한 또 강우준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자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좀 오픈하고 시청자 여러분 양해하겠습니다. 제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하고 민심 토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네, 지금 언론에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년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언론에서 흘리고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투표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사회를 앞으로 더 오래 살아갈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 또래 친구들, 이제 투표를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말 발벗고 나서서 이 사람들이 헛짓거리 못하도록,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못하도록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진짜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이 아니라 네. 내 소중한 한 표, 진짜 내가 살아갈 이 사회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소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만 19살부터 투표권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거 연령이 내려갔잖아요. 그만큼 참정권이 확대된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주인되는, 또 청년들이 더욱더 참가하는 이런 넓어진 정치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선배 유권자들일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2002년 4월 15일생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많이 알리고 서로 투표하라고 격려를 했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더 나은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진짜 투표 열심히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보고 계실 텐데요. 주변에 있는 우리 아들, 딸, 조카까지 다 포함해서 만 19세 투표권을 가진 이들에게 꼭 이번 선거 투표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만 깜빵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이름만 바꾼 국회 거대 야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이 있던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촛불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탄핵 촛불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적폐청산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다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정영석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7살 청년입니다. 후보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후보님은 작년에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반일 감정에 묻어가며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닌가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정영석 후보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저 친일에 일본 편에 서던 거 아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김진태, 이종명, 김준래가 5.18 망언을 할 때 어쩔 수 없다고 한 그런 발언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후보님이 정말 국회의원의 자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꼭 저를 한번 만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개나리가 봄 기운을 몰고 오더니 벚꽃이 여느 해보다 열을 앞당겨 만개했습니다. 벚꽃이 피니 큰절 핑크 알러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큰절 핑크 알러지가 이번에는 춘천에서 창궐했습니다. 이 알러지를 퍼뜨린 주범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며 춘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진태만상 김진태입니다. 이놈아는 춘천 시민에게 박멸될 위기에 놓이자 총선 연례 행사인 큰절 핑크 알러지 읍소를 시작했습니다. 이 알러지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핑크당을 찍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핑크당 찍고 나면 이놈아들은 어김없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뒤통수를 후려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알러지는
부산, 춘천, 제주시 갑과 을 지역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쓰러지는 연기의 달인 권징징이 오디션 보러 헐리우드로 날랐는가 10일째 긴급 재난 지원 단비를 내려주지 않아 핑크 천지 바이러스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사멸될 위기에 놓인 바이러스들은 대구 시민들의 분노를 식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갑 무소속 바이러스가 사퇴하여 핑크 천지 바이러스로 합세하면서 더 큰 바이러스로 적폐 당선 전선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무소속 바이러스들의 출사태를 예고하고 있으며 대구 시민과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양갑, 창원 성산, 인천 연수울 지역에서는 단일한 민주진보 면역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핑크 천지 전선이 상승하여 적폐 먹구름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이에 전화통화와 카톡 보내기 등등 전 국민의 행동전으로 단일화 염원 열풍을 불어 민주진보 당선 전선을 확고히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 속보입니다. 서초동 일대에서 시작된 개검 지진이 광화문 근처 채널 A로 은밀하게 전해져서 조작 기레기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진과 해일로 엄청난 가짜 뉴스 쓰나미가 생성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관측하여 총선 판도를 흔들 천재지변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허나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4월 15일 국민 방역 투표의 날 전에 무슨 지각 변동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에 개검 지진을 끝까지 주시하여 상상 이상의 쓰나미가 몰아쳐도 절대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18세 이상 국민들은 극강의 담력과 정신력을 키워 투표 방파제를 튼튼히 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핑크색 안개를 확실히 걷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초중고 동창생 사돈의 8초까지 이참에 연락해서 핑크 천지 안개에 휩싸여 시야가 흐려진 사람이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기청정기 진보 유튜브를 매일 보내 맑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 투표를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 비타민C를 섭취하고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에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총선은 한일전, 지모 안 된다, 반드시 이기자, 아자자, 헤이차! 지금까지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도착 외구 처단 기상캐스터 김말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공부터 밑통당까지 촛불로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코로나 찬스로 보는 적폐 놈들을 지켜발해주세요. 촛불의 화력을 좀 보여줘요. 밑통당 바싹 말려버리는 검찰의 촛불을 좀 밝혀줘요. 윤석열 정신 번쩍 들게요. 촛불 높이 들면 뭐든 물러나. 코로나도 물러날 텐데 촛불로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뒤집어서 신천지라고 검찰에 의자를 좀 갖다 줘요. 생각한 뒤에 행동하라고. 촛불 높이 들면 뭐든 물러나. 코로나도 물러날 텐데 촛불로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개공부터 미통당까지 촛불로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코로나 찬스로 보는 적폐 놈들을 갈아엎어주세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총선의 촛불을. 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지금 적들이 목숨을 걸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말순의 총선 기상도에서 보셨겠지만 대구가 굉장히 접전지고요. 전국에 격전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국민, 촛불 국민들이 더욱더 활약해 나가야 됩니다. 촛불 국민들의 힘으로 이런 적폐들을 싹 쓸어버리는 4.15 총선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이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만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 적폐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요. 나도 무언가 하나라도 하고 싶은 마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이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굉장히 답답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 충북 옥천군에서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에 맞서서 1인 시위부터 현수막 행동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시민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민심 토크 두 번째 시간 충북 옥천군에서 투쟁하고 계신 고은 광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은 광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고은광순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조용하게 살려고 충북 청산에 산속에 한의원을 지어놓고 얌전하게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SNS에서 그 신천지가 2007년도에 한나라당에 집단 입당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진실이 궁금해서 제가 사는 옥천에 그 박덕흠 의원이, 미통당 의원이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 사무실에 앞에 가서 이렇게 피켓팅을 했습니다. 집단 입당에 대해서 진실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바로 경찰이 오고 선관위에서 쫓아나오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화, 문자, 방문, 우편까지 20번 넘게 저를 지금 찔러대고 있습니다. 출석해서 뭐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총선 시민넷과 함께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찾아가서 그렇게 시민들을 규제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네들이 할 것은 오히려 이런 어마어마한 집단 입당설에 대해서 밝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리는 이야기가 또 그 곽상원 후보가 지금 더민당 후보인데요. TV 토론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박덕흠 의원이.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처음 피켓팅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종이에다가 붓글씨로 써서 박덕흠 의원 사무실 앞에 갔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응해라.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빌딩에서 박덕흠 의원이 나오더니 저를 보고 자기가 회피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 이렇게 자기 비서한테 이르고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데 응하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생각하다가 제 작은 자동차 뒤에다가 곽상원 의원 후보와 TV 토론을 박덕흠은 응해라 이렇게 이제 제 자동차에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박덕흠이 곽상원하고 TV 토론을 자꾸 기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하잖아. 요번에 나왔잖아요, 곽상원. 그래서 둘이 토론을 해보라는 거예요. 토론을 안 하고 도망 다녀 계속. 다른 지역은 벌써 몇 번씩 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박덕흠 의원은 신고 재산이 요번에 590억이나 됩니다. 1년에 증가한 재산 액수가 55억. 이분은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으면서 강원도 홍천 구만리 농민들과 지난 10년간 다퉈왔습니다.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결국 지금 2월부터 골프장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돈이 많은 이런 분들이 왜 공개 토론은 피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이렇게 돈 많고 권력을 계속 잡아서 1년에 수십억씩 재산을 불리시는 분들은 정치에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 네. 그런데 엊그제부터 벽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벽보에는 힘 있는 중진 3선 의원 박덕흠이라고 써 있습니다. 2선 의원이고 3선에 도전하는데 어떻게 3선 의원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선관위는 그동안 너무나 박덕흠 의원하고 친하게 지낸 나머지 박덕흠 의원의 희망사항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벽보에 써도 좋겠다고 허용을 해준 모양입니다. 선관위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시민들이 이번 선거가 한일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붙일 수 없지만 투표는 100년 친일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이렇게 디자인한 현수막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바로 3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옥천 시내에 2개 붙이고 제가 사는 작은 시골 동네 청산에 하나를 붙여 놓았습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악마의 주술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번에는 투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고은광수님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이쪽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투쟁들을 벌여나가시고 정말 용감하게 지금 싸워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이런 답답한 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침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밝혀라 라고 요구하고 또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달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우리도 스스로 확인했지만 그리고 저들도 절대로 바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손잡고 함께 잘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유권자들의 용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그 용기라고 하는 게 저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용기를 부려왔지 않습니까? 네. 만용.
근데 우리는 진짜 욕심이라고 하는 게 큰 욕심이 아니죠. 네. 억울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 네.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거짓이 힘을 갖지 않는 사회, 평화롭고 행복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 전쟁 공포에서 해방되는 그런 세상, 그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요번에는 총선 전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에게 맞서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진도 하고 그들 앞에 가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는 그런 총선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단 70년,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어 왔던 그 악마의 주술이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이 깨지는 것은 그 열쇠를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서 이 악마의 주술을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꼭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관위와 광화문 촛불시민연대가 서울 종로 등에 내건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적폐청산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허용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반면 총선은 한일전이란 현수막은 특정 정당을 겨냥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로 이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이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현수막 행동에 우리 함께하기 위한 시민들에게 작전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였죠. 31일 날 선관위로부터 방금 나온 구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서울 곳곳에 행동을 벌였습니다. 먼저 1차 현수막 작전 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황교안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종로, 을지로, 세종대로에 투표 참여 현수막을 30개 게시를 했습니다. 1차 현수막 게시 소식에 시민들이 굉장히 뜨거운 응원, 호응이 이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지금 가게 앞에, 아파트의 베란다에 차량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카페로도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리니까 친일 적폐 세력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총 공격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의병들의 봉기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봉기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와 성남 분당에서 각각 10개씩 이 현수막 무기를 들고 싸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충주, 충북 충주와 그리고 충남 예산에서 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충남과 충남 예산에 계신 분들은 빨리 현수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에서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언소주 회원들이 거창, 합천, 함양, 산천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대거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얼른 빨리 함께 현수막을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그리고 부산에서는 현수막 게시 의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 중이니까요. 하루빨리 의병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평, 광주, 제주, 전북, 정주, 경북 고령에서 의병들이 지금 단독으로 일어서고 있어요. 단독으로
자기 집과 가게 앞에서 과감한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 저녁부터는 저희가 또 다른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차 현수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현수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과 7일에 걸쳐 2차 총공격전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도 나왔던 대로 지금 굉장히 격전지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서울의 강남 상구, 여기서 강남 상구와 더불어서 광진구, 동작구, 인천 연수을 등 수도권 격전 지역을 대량으로 맹폭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런 투표 구호를 지금 여기 나가고 있나요? 투표 구호들이 3가지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3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구호가 몇 번인지를 지금 온라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좋은 구호를 골라서 저희들이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이 적장들을 치는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 참여 현수막 2차 작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 그리고 구호겠지만 여기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군자금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병들이 일어나고 있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터서서 이런 친일 적폐 세력들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의 열렬한 참여 그리고 후원을 요청합니다. 후원 현수막은 촛불이 되고 우리 친일 청산의 횃불이 됩니다. 그래서 꼭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지금 후원 계좌가 나가고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360-887530입니다. 그리고 예금주는 안지은 광화문 촛불입니다. 꼭 후원해 주십시오. 우리 의병들과 함께 친일 적폐 청산을 위한 싸움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극단 경험과 상상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아주 추억 돋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투표를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막 솟아오르실 텐데요. 그럼 먼저 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적의 투표 부대다. 투표가 우리의 공격 무기다. 언제까지 욕만 하며 지켜볼 텐가. 오라 투표 부대로. 폭설이 내려도 투표는 한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투표는 한다. 수침 야활 행자는 동청하여 오라 투표 부대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하여도 투표에 참가하라. 우리는 무적의 투표 부대다. 출전 태세를 갖추어라. 나가자 투표 부대 4월 15일 모조리 방법하자 꼴통무리들. 우리는 무적의 투표 부대다. 투표가 우리의 공격 무기다. 언제까지 욕만 하며 지켜볼 텐가. 오라 투표 부대로. 폭설이 내려도 투표는 한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투표는 한다. 수침 야활 행자는 동청하여 오라 투표 부대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하여도 투표에 참가하라. 우리는 무적의 투표 부대다. 출전 태세를 갖추어라. 나가자 투표 부대 4월 15일 모조리 방법하자 꼴통무리들. 나가자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노래하라 우리의 승리를 단결의 깃발 앞서 나가니 너와 나 함께 행진하리라. 너의 노래 깃발이 온 세상을 덮고 붉게 피어오른 새벽빛 우뚝 서는 새 달을 펼치니 일어서라 우리는 이긴다. 다가올 새날 더 좋은 날들 우리의 행복 쟁취하리라. 수천의 외친 큰 파도로 일어나라.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끝내 승리하리라. 자 우리 투쟁 속 우뚝 선 형제여 거대한 목소리 높이 외쳐라. 전진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노래하라 우리의 승리를 수천만 민중 진실을 세워 정의와 이성을 지키고 한처럼의 죽은 대전자하리라. 너처럼 용감한 여성들 여기에 민중을 끌고 나가리라. 조국 이별인 우리의 단결 동서남북 다 이어나가리. 하늘을 높이에 인해서 땅을 딛고 거리에서 투쟁으로 뭉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선언하며 또 나아가리라. 자 우리 투쟁 속 우뚝 선 형제여 거대한 목소리 높이 외쳐라. 전진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일어서라 우리는 이긴다. 다가올 새날 더 좋은 날들 우리의 행복 쟁취하리라. 수천의 외친 큰 파도로 일어나라.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끝내 승리하리라.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네, 방금 부른 곡은 칠레의 민중가요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다음 부를 곡도 단결에 관한 노래인데요. 선율이 아주 쉬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사 자막 보시고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힘을 합치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합쳐 싸우자 힘을 합쳐 싸우면 우리 승리하리라 촛불은 혁명이다 중단 없는 투쟁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이 사회를 개혁하자 자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 싸우자 힘을 합쳐 싸우면 우리 승리하리라 자유는 존중하고 부족함은 감싸주며 선한 길 앞장서고 서로 응원하자 자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 싸우자 힘을 합쳐 싸우면 우리 승리하리라 함께 촛불이 들었던 그 마음들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으로 단결하고 또 단결합시다. 4.15 총선 적폐 청산으로 국민의 승리를 만듭시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너와 나 손만 잡고 단결하고 단결하자 뜨거운 마음으로 단결하고 단결하자 자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 싸우자 힘을 합쳐 싸우면 우리 승리하리라 자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 싸우자 힘을 합쳐 싸우면 우리 승리하리라 자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 싸우자 힘을 합쳐 싸우면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4.15 총선에서 박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4.15 총선에서 싹 다 박멸해요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국 각지에서 친일 적폐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항일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의병들이 단결해서 싸운다면 못 물리칠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정당, 내가 선호하는 정당은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단 하나의 목표는 바로 반미통당, 미래통합당을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박멸하자는 것입니다. 그 기치 그대로 우리 국민들 함께 단결해서 반드시 함께 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뭐든지 그 작은 것이라도 뭐라도 하나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결국에 이번 총선에서 큰 파도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폐 미래통합당을 해체시키는 그런 길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순서는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영상 준비 또 이런 방송 준비도 잘 해서 시간에 늦지 않도록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234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뭔들 하기에 뭐가 불공정해? 내가 지금 하는 게 뭐가 불공정해?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오고 있지만 비판 일변도 중 한국당의 주장이 과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것인지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주요 현안 심사가 모두 발이 묶였는데요. 당장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한 추경안 통과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과 보수 시민단체들이 합쳤습니다. 보수 정당이 합쳐진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에 놓고 새누리당이 분열된 뒤 3년 1개월 만입니다.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오늘 0시일기에서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백성공주야,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가 대학생들이 자꾸 괴롭힌다며 너무너무 힘들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학생들이 선거법을 잘 지키자며 금품 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라는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했는데 오세훈이 대학생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대. 학생들이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고 항의하면서 괴롭혔다는데? 오세훈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들에게 1회에 각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현금을 줬대. 이런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법 113조에서 금지하고 있고 선거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야. 그래서 선관위가 오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어. 금품 제공을 근절하자는 대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오세훈을 만나니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 국민이 질문하는데 공직에 나서겠다는 후보자가 괴롭힘 당했다고 말해도 되겠니? 10만원씩 준 거면 푼돈인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정치문란이야. 선거법에서는 금품 제공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금액이 많으면 더 심각한 일이겠지만 액수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일이 아니지. 물론 오세훈 후보가 잘못한 면도 없진 않지만 어디 오세훈 후보뿐이야? 나경원 의원도 사람들이 자꾸 친일 프레임을 씌운다며 고통은 호소했다고. 정치문란이야. 나경원이 친일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친일 프레임을 씌웠니? 아베가 적반하장으로 우리나라에 경제 공격을 했을 때도 나경원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아베 편을 들었잖아. 위안부 문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반대하는데 나경원은 일본 국회에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편지를 보내고 그거 말고도 자위대 행사에도 참석하고 친일파 청산하려던 반민특위를 국민 분열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도 나경원이 친일을 안 했어? 그건 정치를 한 거고 친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나경원의 정치적 신념이 친일이라고. 자기 소신을 말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선거 아니야? 대한민국엔 친일파가 필요하다. 나를 뽑아달라. 라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 나경원이 왜 자꾸 친일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 어쨌거나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후보를 비방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금품 제공 노. 이게 무슨 문제인데? 일본 자위대 행사 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나경원을 없는 사실 가지고 비방한 거니? 그냥 있는 사실을 써놓은 거잖아. 경찰까지 수사하기 시작했어. 대학생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경찰이 대학생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니? 금품 제공 노라는 말이 오세훈 후보를 연상시킨대.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금품 제공이란 말이 오세훈을 연상시킨다는 게 학생들 잘못이니? 금품 제공을 한 오세훈 잘못이지? 하여튼 그런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 거 아니야. 이 사진 봐봐.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금품 선거 노, 부정선거 노라는 캠페인을 하잖아. 대학생들이 한 1인 시위는 사실상 선거법 잘 지키자는 캠페인이었다고. 게다가 학생들은 서울시 선관위랑 사전 협의도 했어. 서울시 선관위는 공익성이 있는 문구로 문제되지 않는다. 후보를 만나 질의를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받고 확인을 받았대. 그러면 대학생들이 잘못한 게 뭐니? 아니 봐봐, 내가 백성공주 너한테 예쁘다 라고 말했다고 쳐보자. 너가 성희롱이라고 느꼈다면 성희롱이지. 그것처럼 대학생들이 한 1인 시위도 오세훈 후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인 거야.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경찰이 한 말이라고. 경찰이 지금 제정신인 거 맞니? 오세훈이 성희롱 피해자야? 오세훈은 공직에 나서려는 국회의원 후보잖아. 갖다 댈 때에다 갖다 대야지. 어디 오세훈을 성폭력 피해자에다 갖다 대. 그리고 선거법이 오세훈의 기분에 따라 위반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야? 이건 경찰이 오세훈 기분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수준 아니야? 그런 걸 떠나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관위가 총선은 한일 전, 투표로 친일 청산, 촛불 국회 실현하자 이런 문구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선관위에도 문제가 있어. 사실 선거법 위반이 선관위가 그때그때 판단하기 따라 달려있어. 그래서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투표로 친일 청산은 안 되지만 투표로 70년 친일 청산은 된다는 답변이 오기도 했대. 그런 일이 있었어? 선거란 게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정작 선거 과정에선 표현의 자유를 엄청 제한하고 있잖아.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피켓이랑 현수막을 드는 건 안 되지만 온라인에선 뭐든 다 해도 된다는 건 알고 있니? 이렇게 선거법이 해석하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야. 오세훈 후보 지역인 광진구 선관위는 금품 제공 노라는 구호도 오세훈을 연상시킨다며 금지했는데 아무리 상식적인 수준의 문구도 미래통합당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반대하고 있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가 이러면 되겠니? 아 몰라. 어차피 저렇게 하면 너희만 욕먹지 않아? 역효과 난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 국민의 반응은 선거법 잘 지키자는 게 뭐가 불법이니? 선관위가 걸었는데 지는 선거운동하고 팩트 가지고 피켓 든 애들은 잡네. 웃기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구만. 뭔 선거 방해? 이렇게 대학생을 응원하고 오세훈과 선관위, 경찰을 비난하고 있어. 국민이 좋아하는데 왜 역효과가 난다고 재단해? 하지만 논란이 생기잖아? 가만히 있으면 오세훈 후보가 금품 제공으로 비난을 받았을 텐데 이게 묻힌다고. 사실 학생들이 1인 시위하기 전에 오세훈이 금품 제공해서 선관위에 고발당했다는 소식 들은 적 있니? 학생들의 1인 시위로 논란이 생기니까 그제야 언론에도 활발하게 나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 아니야? 이 사건은 논란이 될수록 오세훈의 금품 제공 사실이 더 널리 알려지게 돼. 전혀 우리에게 불리한 게 아니야. 지금 경찰과 선관위가 미래통합당 편을 들고 있지? 잘못은 미래통합당이 해놓고선 화살을 학생들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은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가졌어. 국민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한 통 속으로 똘똘 뭉친 적폐들을 제대로 규탄할 수 있다고. 백성공주야,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경찰과 언론까지 동원했는데도 국민들을 속이지 못하면 나 같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불법이라고 하면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쳇. 정치문난이야. 백성을 속일 생각은 그만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선거법을 위반한 오세훈과 토착외고 나경원이 선관위와 경찰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데요.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하려면 오세훈과 나경원을 좀 더 때려줘야겠어요. 백성공주와 정치문난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도 해주세요.